자, 오늘은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성공을 이뤄낸 한 창업가의 경험을 통해 기업가 정신의 핵심 원칙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창업자가 수십 년이 지나서 자신의 첫 직장 상사에게 물어봤대요. 도대체 뭘 보고 저를 뽑으셨어요? 하고요.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망설임도 없이 딱 한마디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열정이었답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인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열정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 이런 거랑은 결이 좀 달라요. 오히려 훨씬 더 절박한 거라고 봐야죠. 생각해보세요. 이른바 흑수저 출신이었던 이 창업가에게 열정이라는 게 무슨 취미생활 같았을까요? 아니죠. 그건 살아남고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말 절박한 에너지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좋아요. 그럼 이 절박하기까지 한 열정,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성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창업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행동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강력한 엔진 같은 거죠. 첫 번째 기둥은요, 바로 압도적인 부지런함입니다. 말이 좀 세죠? 근데 이 창업자의 철학은 아주 간단해요. 남들보다 앞서고 싶다? 그러면 딱 받는 만큼만 일해서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그 이상을 해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냥 오래 일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몰입해서 내 실력 자체를 키우는 과정인 거죠. 실제로 첫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통 주 40시간 일할 때 이분은요, 꾸준히 그 2배, 그러니까 80시간 이상을 일했대요. 그것도 추가 수당도 없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 역할을 그냥 해내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싶었던 겁니다. 심지어 시작은 어땠냐면요. 배경 때문에 시장 평균보다 낮은 연봉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숫자가 자기 노력의 기준이 되게 놔두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그 압도적인 부지런함이 결국 연구개발 책임자라는 자리로 이끌었고 연봉은 단 4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뛴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능동적인 사고입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 묻는 거죠. 저자는 심지어 고사리 삶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조차도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했더니 효율이 5배나 올랐다고 해요. 지루한 일이 하나의 게임처럼 바뀌는 순간이죠. 이건 단순히 효율을 높이는 걸 넘어서요. 어떤 상황에서든 개선점을 찾아내는 그야말로 창업가의 시각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가 주인의식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딱 보이죠? 회사가 어떤 일에 비싼 컨설팅 비용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아니 잠깐만 저거 내가 한번 해보면 안 될까? 하고 직접 제안을 한 겁니다. 바로 이런 태도. 이게 신입사원이었던 그를 회사의 핵심 자산으로 만든 거예요. 회사의 문제, 회사의 돈을 마치 내 것처럼 여기는 태도. 이게 바로 창업가의 DNA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미친 듯이 일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내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근데 열정과 실력만으론 부족합니다. 사업에는 반드시 돈이라는 연료가 필요하거든요. 저자는 이 연료를 어떻게 구하는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축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당신의 첫 자본금은 반드시 당신의 종잣돈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이디어 하나만 달랑 들고 남의 돈, 그러니까 투자 받아서 사업 시작하는 걸 굉장히 경계하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그 과정, 그 습관 자체가 이미 당신이 이 사업에 얼마나 헌신적인지를 증명하는 거니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투자자의 돈은요, 솔직히 실패해도 내 돈만큼 아프진 않죠. 하지만 내 돈은 어떻습니까? 실패하면 정말 뼈 아프잖아요. 바로 그 고통의 무게, 그게 우리를 더 필사적으로 배우게 만들고 단돈 100원이라도 더 신중하게 쓰게 만드는 진짜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의 무게죠. 자, 지금까지 성공 비법의 핵심 재료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망쳐버릴 수 있는 독소들, 그러니까 흔한 실패의 원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자가 꼽는 실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몇 가지 치명적인 판단 착오로 요약됩니다. 특히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하거나 방금 말했던 그 돈의 무게를 잊어버리는 순간 실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업의 첫 단계는 사표다. 굉장히 단호하죠?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을 키운다? 이건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왜냐?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에 완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이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만약 이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이걸 샀을까 하고요. 필요 이상으로 화려한 사무실, 굳이 없어도 되는 비싼 장비들, 이런 것들은 전부 창업자가 지금 쓰는 돈의 무게를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자, 지금까지 성공의 원칙과 실패의 함정들에 대해 쭉 들어보셨는데요. 이제는 아주 솔직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볼 시간입니다. 저자가 아주 직설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창업하면 안 된다고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시켜주기만 기다리는 사람, 그냥 사장님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사람, 그리고 시작부터 워라밸부터 찾는 사람, 마지막으로 항상 도망갈 길부터 만들어두는 사람. 어떠세요? 만약 이 중에 내가 해당된다면 창업은 어쩌면 나에게 맞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듣고도 아니, 난 그래도 이 길을 가야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 여기 아주 명확한 로드맵이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직원에서 시작해서 완전한 창업가로 거듭나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단계들이죠. 결국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의 비춰보는 거울이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거죠. 자, 이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발걸음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